MBC 공부가머니라는 프로를 통해서 1년 동안 고정 패널로 활동했고요. 교육 컨설턴트입니다. 무조건 1등급을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네, 무조건 네, 1등을 네, 받느냐. 1차적으로 어려운 게 이제 과학 중점 학교를 좀 준비를 했었고 그게 잘 안 됐어요. 그전에는 뭐 안 될 거 뻔히 하면서 무슨 영재고 이런 거 해봤고 아니 학원들이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런 게 이제 학습 컨설팅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도와드리는 부분이죠. 그 부모들이 다 하면은 소장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부모님들 근데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고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집도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욕심을 엄마가 내지. 뭐 지금은 좀 덜해졌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수업할 때요, 애들 특히 중고생들은 이제 켜놓고 자요. 깊은 수면. 그러고 이제 저녁 되면 정신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게임. 계속 이게 막 로테이션이 돌거든. 제일 큰 거는요, 의외로 초중고를 막론하고 아이들은 친구를 잘 못 만나는 게 가장 스트레스입니다. 별걸 다 하네. 잘 들으셨죠?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국영수 대학 시험 준비하려면 중요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영어 1등급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가능합니까? 예. 1등급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한데 무조건 1등급을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무조건 네, 1등급을 네, 네, 받느냐. 1등급이라는 거, 영어 1등급이라는 의미는 이제 고등학생을 지칭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요새 아이들 보면은 수능 영어 1등급은 어찌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즈음에 이미 다 만들어지는 친구들도 많아요. 워낙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은 고등학생들은 학교 영어 내신이 더 어려운 그런 경우가 요새는 더 많습니다. 네. 오히려 학교 내신에는 라이팅도 있고요, 어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출제가 되고, 반면에 수능은 객관식 문제들이고 이제 90점만 넘으면 된다 이러기 때문에 1등급을 받는 게 수능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가장 발목을 잡는 거는 초등학교 말 중학교 초에 문법 공부를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고요. 예. 내신에서 1등급 받는 건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요새 학교들 내신 보면은 영어에서 원서를 보는 학교, 무슨 테드 스크립트를 쓰는 학교, 외부 지문, 모의고사 지문, 보조교재, 부교재, 교과서 공부할 거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영어 기본기, 뭐 읽기, 듣기, 문법, 쓰기 뭐 망라해서 그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야만 내신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걸 다 흡수를 못 합니다. 그런 문법 공부, 고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에 대한 공부를 요새 아이들이 힘겨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진짜 파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 영역을 골고루 배우는 좋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중고등학교에 오히려 고전적인 학교 시험에 대응하는 거는 미약한 경우가 많아요. 어머님들 혹시 보신다면 꼭 초등학교 말에서 중학교 초에 영어 문법 공부 제발, 우리나라식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시제, 태, 조동사 막 이런 그거를 해야만 중고등학교 1등급이 꼭 나옵니다. 수학은 1등급 받는 데 있어서 킬러 문항에 대한 접근, 21번, 29번, 30번 수능 얘기입니다. 네. 그런 거 난이도 높은 고난도 문제를 과연 시험 때마다 쫄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느냐, 네, 이거에서 의대냐 공대냐가 갈라지고 있고요.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공부도 똑바로 해야 되지만 난이도 있는 심한 문제를 푸는 인내심, 도망가지 않는 용기, 그런 수학적인 과제 집착력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수학이라는 게 우리가 수학적인 언어로 항상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용이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죠. 결론은 그겁니다. 따박따박, 선행이 아니라 따박따박 제대로 된 공부를 적절한 예습과 함께 하되 심한 문제까지 기피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풀어내는 인내심, 네. 거기서 결국 1등급이 수학은 갈라지는 것 같고요. 요새 아이들 국어 힘듭니다. 어려워요. 아이들 어휘력도 굉장히 처져 있고, 그다음에 활자로 된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매체가 달라지다 보니. 그래서 역으로 텍스트로 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 그다음에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 글을 읽고 감상 분석할 수 있는 능동성, 이런 거가 어휘력과 잘 버무려졌을 때 국어는 1등급이 가능하죠. 자기주도 학습의 대략적인 의미는 압니다. 저도 아는데. 예, 결국에 어머님들이나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서 좀 공부 좀 했으면 학원 안 다니고 이 정도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자기가 자기 공부에 스스로 좀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한 4, 5학년부터는 어느 정도 자기 공부방에서 엄마랑 분리돼서 공부를 시작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학교에 갈 즈음에는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죠. 중학교에 가기 전에 왜 이게 돼야 되냐면 초등학교 때는 엄마와의 상호관계가 가능하지만 상호작용이 네. 중학교 가가지고는 엄마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엄마가 더 이상 주된 내 인생의 영향력이 아니거든요. 친구. 네. 선생님이 더 크니까. 그때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공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아이로 크기 위해서 초등학교 말에는 어느 정도 떼어놓으셔야 되고 학원을 가냐 안 가냐 자체는 자기주도학습의 판단 기준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걸 모르겠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나 자원을 찾아내는 것도 자기주도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학원에 가더라도 엄마 내가 학교 수업을 듣다 보니까는 문법이 좀 약해요. 문법 커리큘럼 수업을 좀 들을게요. 수학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심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자기가 문제 인식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도전한다면은 그건 자기주도학습. 예. 근데 나는 아무런 문제 해결 의지가 없고 문제라고 생각도 않는데 엄마가 그냥 야 너 지금 센 수학 3번 풀려 그랬지. 안 풀어? 그럼 내가 어디 보낸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우리 집을 보셨나요? 안 봐도 대부분 비슷해요. 네. 학부모와의 그 자기주도가 학부모가 해야 될 중점 사항들 있을 것 같아요. 자기주도를. 부모님이 해야 될 해야 것들. 될. 제가 이제 부모님들 고민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일관된 패턴이 하나가 나는 이 정도를 바라는데 왜 애는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 간극을 네가 전문가니까 답을 말해봐. 이게 정말 많아요. 근데 아이는 사실 그 간극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실수를 많이 해요.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안 해요. 뭐 게임하고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그게 그냥 원래부터 됐던 자녀라면 축복받으신 분이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아직 그 정도까지 못 올라왔다 그러면 그걸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어쩌면 부모님이고 믿어주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더 의구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뭐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보내시고. 맞아요. 저는 학생의 입장으로 바꿔보면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 엄마 아빠조차 나를 믿지 않고 항상 의심하고 조금만 놀면 학원 보내려고 그러고 조금만 못하면 과외 붙이려고 하는 부모마저 나를 못 믿는다면 세상에 누가 나를 믿어줄까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내 아이니까 더 욕심이 나고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끔은 그게 조금 더 걸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 저도 노력형이니까요. 더 걸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기다림과 지지, 응원, 격려, 칭찬을 해주시는 게 그냥 막 학원 보내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저희 집에 아이도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게임 많이 해요. 네네. 그냥 둬요? 두지 않죠. 같이 합니다. 절대로 혼자 게임하게 두지 않습니다. 엄마가. 엄마 아빠가 같이 해요? 저는 같이 못해요. 거의 밖에 있으니까. 엄마가 항상 같이 게임하고 소통하고 게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는 공부 얘기할 때 잘 먹히고 자기주도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퀄리티 홀드를 충분히 보장해 줬으니 엄마가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하는 거지라고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혼자 게임하고 친구랑만 게임하고 엄마는 핸드폰 하시거나 딴 거 하시다가 언제 할 거야? 왜 안 해 공부? 숙제는 다 했어. 이것만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 고등학교 1학년 다 컸네요. 네. 미치겠어요. 1차적으로 어려운 게 이제 과학 중점 학교로 좀 준비를 했었고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전에는 뭐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무슨 영재고 이런 거 해봤고 학원들이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아까도 제가 조금 가슴으로 좀 울컥했던 게 외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좋은 학원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거였고 그 학원을 들어감으로 해서 엄마가 만족도를 느끼고 프라이드를 느끼죠. 우리 아들 여기 이번에 레벨 들어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지쳐요. 지치더라고. 뭐 지금이야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긴 한데 아빠가 그 정도 해서 해야 될 역할은 또 뭐예요? 저는 등급 같은 거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은요, 이제 보통 구체적인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은 이제 어머님이 오셔야 더 드릴 수가 있고. 그래요? 네. 보통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아니고 엄마의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아빠의 자상함, 할아버지의 두뇌.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둘째 희생은 어떻게 보세요? 둘째 희생이 빈번하죠. 왜냐면은 둘 다 공부하는 DNA로 태어나면 그게 생물학적으로는 더 불리하니까요. 한 명은 공부하게 태어나고 한 명은 뭐 영업을 잘하게 태어나고 한 명은 예체능을 잘하게 태어나야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렇죠. 적응할 수 있죠. 셋 다 공부만 하면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면 다 같이 멸망하니까요.
그래서 동생의 조금 뭐 서포트도 좀 있어야 되고 도우미 아줌마의 충성심도 좀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같이 찾기 위해서 2인 삼각 네, 뭐 네, 이런 삼각, 예. 느낌으로 아드님하고 뛰고 아빠는 아빠까지 거기에 가담하면은 아이 입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니까요. 못합니다. 아빠는 같이 얘기 들어주고 힘든 얘기 들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살짝 조금 주시고 그건 잘합니다. 역할만 하셔도 저는 아빠로서 그럼 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시고 단 조심하실 게 네, 있습니다. 지금 1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2학년 되면 아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적표를 딱 보고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지금 이 성적이 요것만 저는 조심하시면 안 합니다. 저 네. 성적표를 제가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게 싫었기 때문에 아, 네. 나한테 보여주기 싫을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안 봅니다. 네네네.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제가 볼 땐 아빠로서는 충분히 잘하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주의점, 그렇죠.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지금은 좀 덜해졌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수업할 때요, 애들 특히 중고생들은 이제 켜놓고 자요. 켜놓고 자. 아, 깊은 수면. 그러고 이제 저녁 되면 정신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게임. 계속 이게 막 로테이션이 돌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게 초중고생을 막론하고 이게 다 대학생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네요. 시간 사용에 제약이 없고 뭐 기본적인 미션은 주어지지만 뭐 언제 해도 되고 막 이러다 보니 주도성이 없는 애들은 거의 뭐 이제 놀자판이 되는 거고 엄마는 그걸 못 보겠으니까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아는 만큼 들리고 궁금한 만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습복습이 강조되는 건데 온라인 수업 사실 한번 틀어놓고 봐보십시오. 한 15분, 20분 지나면 지루해서 못 봐요. 못 봐요. 네. 그거를 볼 수 있게 있는 하는 힘의 원동력은 저는 예습이라고 봅니다. 아, 예습. 내가 그냥 이 온라인 수업도 없고 학원도 없고 나는 그냥 무인도에 떨어져서 이 교재만 가지고 혼자 공부해서 대학에 가는 상황을 상상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공부할까? 네. 어떻게 공부할까를 생각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다 문제 해결의 기반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독학을 하고 잘 모르겠네 어렵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고민의 시간이 충분했을 때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감사하고 이해도 잘 되고 저런 거였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시대의 학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예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사교육을 줄이는 게 물론 정답이지만 무조건 뭐 악은 아니니까요. 그럼요. 사교육을 잘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과목 수업 내용보다는 그거를 관리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방법을 알려주고 플레이닝하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학습 관리형 컨설팅 같은 서비스. 네, 예. 뭐 그게 스터디 뭐 카페에서 이루어지든 네, 뭐 네. 학습 매니지먼트를 네. 하든 뭐 심리 상담을 하든 이제는 아이들이 컨텐츠는 충분히 좋아요. 학교 선생님도 주시고 온라인 업체도 맞아요. 주시고 좋은 건 얼마든지 많으니 그걸 흡수하는 능력을 이제는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병훈 교육연구소 이병훈 소장님과 자기주도 학습을 중심으로 이 소장님의 교육 철학까지 듣는 시간 가졌습니다. 박혜열의 시사반찬 이슈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